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불만을 털어놓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느냐 하면은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설이라는 이 국어사전에는 없지만은 꼭 필요한 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을 끄집어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욕설을 그렇다고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요새 글을 읽어보면은 이 문필가들이 또는 직업적인 글쟁이들, 기자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이 쓰는 글보다는 이 댓글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이 훨씬 더 격이 있고 핵심을 찌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쓰니까요. 이 명문은 솔직한 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문을 쓰겠다고 작심을 하면 졸문이 나오죠. 우리 조갑제닷컴에 가끔 좋은 글을 쓰시는 회원이 한 분 계시는데 무학산이라고 이 마산분입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올린 글 제목이 문정권을 망치는 1등 공신은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하는 내용인데 요게 오늘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잘 쓴 글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제쳐놓은 사람이다. 그런 자가 하는 연설을 아직도 듣는 이가 있을까? 그의 유체 이탈 화법에 여전히 성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발언에 희망을 거는 이가 있을까? 그의 연설은 드러나 마나 뻔하기에 우리는 그의 연설을 듣지도 않고 신문에 실린 것을 읽지도 않는다. 읽으면 희망과 미래는커녕 도리어 울화병만 돋는다. 유체이탈 화법에서는 복장이 터지고 무능한 발언에서는 한숨만 나오며 거짓말에는 피가 거꾸로 돈다. 딴 나라 사람 같은 말에서는 듣는 내가 도리어 부끄러워진다. 이래서 그 연설은 진작에 안 듣기로 작심했었다. 그게 만병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다만 신문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그 연설 기사가 눈에 뜨인다. 그가 취임 4주년 연설을 했다. 취임이란 말은 긍정적이고 거기에는 축하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취임이라 말해주는 것부터가 참남해 보여서 싫다. 취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강탈이 어울려 보인다. 자기 입으로 촛불혁명이라 했다. 혁명과 강탈에는 동질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평가는 각자의 몫인데다가 그가 연설한 것 때문에 강탈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고 말했다. 여기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오직 경악할 뿐이다. 청문회의 본질은 까보는 것이다. 특히 도덕성을 깐다. 그런데도 비공개로 하자고 했으니 청문제도를 없애자는 말로 들렸다. 도덕과 청렴 그리고 백설 같은 순결을 간판 삼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덕성 청문은 비공개로 하여 국민에게 알리지 말자니 국민 따위야 속에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랴. 입에 국민을 달고 살면서 국민을 장애물 취급한 것이다. 사람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비공개로 하자는 그 뻔뻔한 용맹으로 차라리 청문제도를 없애자고 말할 일이다. 그게 자신에게도 솔직한 자세이려니와 듣는 이에게 어떤 뜨거움이라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야 좀스럽고 민망하지 않다. 박근혜에게는 7분 단위로 밝혀라 해놓고 자기 수하의 문제는 비공개 청문하자는 건 딱 문재인식 셈법이다. 문재인의 이런 연설이 문 정권을 말아먹는 1등 공신이다. 누구를 탓하랴. 마지막 이 문장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의 이런 연설이 문정권을 말아먹는 1등 공신이다. 누구를 탓하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해주는 것이 결국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 대한민국의 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내년 2022년 3월 9일 쓰레기 대청소 때 한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대한민국 편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경질도 나지만은, 그리고 대국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을 망치는 1등 공신은 문재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요. 적이 실수를 할 때는 절대로 말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말려서는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할 때마다 말 한마디에 아마 몇천 표씩 날아갈 것입니다. 몇천 표씩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모학산이라는 분이 아주 유머러스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좋은 글이라는 것은 여기에 유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좌익은 유머가 없어요. 유머는 어떤 때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 겸손하고 자신을 딱 열었을 때 유머가 생깁니다. 오만한 사람, 폐쇄적인 인간으로부터는 절대로 유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사람을 웃겼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스개로 만드는 유머는 차원 넘치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유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유머를 가진 인물이 공산주의자들을 우스개로 만들면서 또는 웃어가면서 총 한 방 안 쏘고 조용히 정리한 사람이 바로 유머의 대가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웃긴 내용은 아마 책 한 권 될 텐데, 이분이 가끔 한 이야기를 저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는 어떤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 레닌을 읽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련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질문하고는 자답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나 유머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재를 정리를 했더니 유머 카드가 몇 박스가 나왔어요. 요때는 요 유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서 아주 적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머는 연습이 필요한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모학산 선생의 유머가 대단합니다. 문재인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감사합니다.